자, 지난 시간에 이제 기초문제 제가 풀어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문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아달래요. 한 번에 담으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저는 이제 뭐 수업 때문에 한번 리스트랑 딕셔너리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은 31일이 있겠죠. 31일, 그죠? 1월은 31일,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3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딱 3월까지만 담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1월의 정보를 가져와라 하면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month end days에 0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인덱스 0번째가 1월의 데이터라는 거. 근데 사실 31일이 1월의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 31일이 1월이겠구나.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있으니까 0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얘가 1월이겠구나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딱 눈 감고 딱 이런 코드만 딱 봤을 때 얘가 도대체 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변수명을 보지 않는 이상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month end days가 뭐예요? 월의 마지막 날 이제 일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가 어쨌든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겠구나 라고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얘가 진짜 1월인지 2월인지 3월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는 있지만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보다 더 편한 게 뭐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차라리 딕셔너리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좀 더 직관적이라는 거죠. 직관적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요거를 리스트로 만들겠다 하면 요거를 어떻게? 0, 당연히 1, 2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얘네들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라는 이제 라벨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트의 경우는 데이터를 꺼낼 때 요 인덱스의 번호를 여러 번 스스로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딕셔너리는 번호를 따로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정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중괄호 여시고, 그 다음에 1월 30일, 그 다음에 2월 28, 그 다음에 3월 30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게 리스트고 밑에 게 이제 딕셔너리인 거죠.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트에 반해,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라벨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알아서 012라는 데이터가 붙지만, 딕셔너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벨을 직접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준 요 키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딕셔너리를 왜 쓰는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리스트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장점이 있겠죠.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지난 시간에 이제 데이터 넣을 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딕셔너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요? 얘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이 녀석이. 그쵸? 근데 얘는 단점이 뭘까요? 얘는 데이터 라벨링이 자동이에요, 자동.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를 몇 번째 위치에 넣었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4월에 데이터를 좀 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어펜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4월 볼까요? 4월은 30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0, 1, 2, 3이겠구나. 그러면 얘를 가져올 때도 이거를 3번째 위치에 있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딕셔너리 장점은 뭐죠? 얘는 데이터 접근할 때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접근할 때 편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 만약에 데이터를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month and days 2gat해. 자, 데이터 추가가 뭐다? 자, 여기다가 4월이라 해볼게요. 4월 동일하게 31일, 그러니까 30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게 바로 데이터 추가죠. 데이터 추가. 딕셔너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여기다 4월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면 이 안에 데이터가 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내가 키값으로 접근을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녀석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언제 넣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키만 기억하다가 언제든지 데이터 뺄 때 이런 식으로만 빼주면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접근할 때 굉장히 편한 게 바로 딕셔너리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딕셔너리의 단점은 뭐예요? 데이터 넣을 때 불편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키라는 걸 직접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 키를 정하는 게 뭐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키를 이제 실무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름 짓는 걸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에 있는 뭐 애완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름을 짓는 거 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또는 자식 이름 짓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제 자식 이름을 지어야지. 뭐 김개똥, 김똥똥 뭐 이런 식으로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변수명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신중하게 지어줘야지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month and days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1이니까 여기다가 1월, 2월, 3월 써줘야지 뭐 1, 2, 3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하면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겠죠. 알아보는데. 근데 어쨌든 라벨링을 직접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로 돌아가서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담아달라고 하니까 사실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번에 담기라니까 뭐 첫 번째 정답이라는 거는 이렇게 담아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담은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 빈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month and days에 1월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던가. 자,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제 위처럼 하면 되는데 위가 정답일 수 있겠죠. 한 번에 담아달라 했으니까. 그럼 반드시 했으면 출력을 해보세요. 출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담아달라고 하네요. 반복문. 갑자기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담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당연히 처음 풀어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지 풀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못 풀었다 하신 분들은 자, days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1월은 31일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담아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자, 31일 그 다음에 2월은 28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했으면 정상적으로 코드가 잘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1월, 2월, 3월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자,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자, 두 번째 정답 버전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 버전 2.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빈 리스트는 여기 이제 빈 딕셔너리는 존재하겠죠. 그죠? 반복문은 뭐 배웠어요? while과 폼은 배웠는데 이제 폼은 써도 된다 했죠? 폼은 쓰겠습니다. I in range 여기다가 1, 3 플러스 1을 할게요. 그러면 3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 i에 뭐 들어와요? 1, 2, 3 들어오죠. 그죠? 1, 2, 3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거 뭐 4로 해도 됩니다. 그냥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month에다가
months라는 걸 만들고 i 플러스 월이라고 해볼게요. 월. 그러면 얘가 뭐겠어요? 1월, 2월, 3월이겠죠. 그죠? 프린트 months 해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자, 근데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i에 맨 처음 뭐 들어와요? 데이터 타입이 뭐죠? 정수죠. 그죠? 문장이 아니라 정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썬에서 정수하고 문장을 더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기타 다른 언어에서는 문장과 숫자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썬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안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되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걸 막아놨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 녀석이 그러니까 요 녀석이 문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문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얘가 뭐 숫자로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 녀석이 정수로 바뀔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월을 정수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래요? 없잖아요. 근데 얘 숫자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괄호 감싼 다음에 str 써주면 된다 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숫자 1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문장 1로, 그죠? 문장 1로 바뀌면서 1월, 2월, 3월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키로 인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months and days. 여기다가 months, 데이터 추가랑,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months에 뭐가 들어와요? 1월, 2월, 3월 들어가잖아요. 근데 1월, 2월, 3월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months and days 출력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 1월은, 2월은 31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1월도 2월도 3월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nd day라고 해가지고 여기 30일. 근데 이제 여기다가 end day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달라지나요? 아니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문을 그냥 하나 걸어주는 거죠. 만약에 i가 2를 만났다. 그러면 end days 얘 같은 경우는 28로 이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elif 써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인한 다음에 자 대괄호 연 다음에 4, 6, 9 내가 원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end days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다 2월을 만났다 하면 이때는 이제 28을 넣어주고 elif 한 다음에 이거는 iin이라는 거는 뭐냐면 4월이다 뭐 6이다 9다 10일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죠 end day에다가 30을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요거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31일로 end day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뭐 2월 1을 만나거나 4, 6, 9, 11을 만나면 30일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변질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3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2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출력하면 이제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정답 한번 세 번째로 해볼게요. 이게 정답 두 번째고 자, 정답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리스트에 관련된 버전을 하나 만들 거예요. months and days. 여기다가 리스트 버전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보면, 자, 요거를 쭉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얘만 지웁시다.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다 지웠네.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버전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각 달의 마지막 끝날을 그냥 날을 담은 거죠. 그죠? 끝날을 담은 건데,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뭐 배웠다? 리스트에는 다시 리스트에는 뭐가 있어요? 인덱스랑 그 안에 있는 요소 값을 한꺼번에 가져오고 싶다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있다 했죠? 그게 뭐다? 인업레이트 기억나시나요? 인업레이트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하면 돼요. 인업레이트 여기다가 자 months and list 버전을 여기다 쏙 담아주면 얘가 알아서 i에다 먹고 자줘요. i에는 여기 인덱스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요소값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게 써주면 되겠죠. months에다가 자 마찬가지로 자 인덱스는 0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i 플러스 1 해주면 되는데 자 플러스 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안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str로 이제 스트링어로 형변환 시켜줘야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는 거 똑같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왜냐면 엔드데이가 그 값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하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버전 1, 2, 3 이렇게 이제 적어서 드렸는데 이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작업해서 쓰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각 달의 마지막 날을 담고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을 해달래요.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 그러면 이제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이라는 건 뭐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저는 버전 3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에서 반복문을 통해서 한 번에 담았다고 칩시다. 그냥 반복문을 통해서 한 번에 담았고 그러면 이미 지금 months and days에는 여기 이제 요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출력하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1월 그렇죠? 그 다음에 2월, 3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게 키스라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딕셔너리 전용 키스 이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수작업으로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포문을 쓸 수 있는데 자, for key in range 쓸 필요 없죠. 자, months and days 여기다가 키스라고 쓰게 되면 얘는 키들만의 리스트를 따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알아서 키를 담아주긴 하는데 이거는 키스는 전용 이제 내장 함수기 때문에 얘만의 키를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궁금하면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프린트 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제 키 값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 키를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다. 키스 함수 굳이 안 써도 동일한 결과값을 뽑아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출력해보면 알겠죠?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키만의 리스트를 딕셔너리 키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키를 가져오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응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뒤에 거는 아마 이제 키로 밸류 순회 출력이죠. 그죠. 이게 다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얘를 이제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밸류도 같이 뽑아올 수가 있죠. 왜냐면 딕셔너리는 뭐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혹시 배우시면 자바에서 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맵이라는 게 있는데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뽑아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months and days에다가 여기다가 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31일도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멋들어지게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F
스트링 써가지고, 자, 8은 뭐 7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키라고 적어주면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어요? 1월, 2월, 3월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좀 이제, 그러니까 end day라고 하나 만들게요. 얘도 나중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아이템즈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nd days 해가지고 저는 months and days에다가 뭘 할까요? 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 end days의 데이터를 이제 꽂아 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월은 붙일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키를 월 붙여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월은 30일, 2월은 뭐 며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할 때 혹시라도 그래요. 뭐 문장이랑 숫자가 이제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형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이거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포맷 하게 되면 포맷은 아니고, 자, 요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온다 했을 때, 그리고 이 키스 했을 때 얘는 months라고 적어주는 게 좀 더 직관적이겠죠? months. 그쵸? 그래서 months라고 일단 적어줄게요. months. 그러면 이제 요런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요 문제는, 기초 문제는 마칠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months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end day 그 다음에 플러스 뭐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months 같은 경우는 문장인가요? 얘는 문장이죠. 그래서 1월, 2월, 3월은 문장인데 얘가 요소 값이기 때문에 문장과 그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걸 이제 str로 여러분들이 묶어줘야 된다. 그래서 형변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 배울 때는 크게 많이 안 사용하는데 나중에 자바나 다른 기타 언어 할 때는 자바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형변환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도 풀 수가 있죠. 1차 주석 걸고 그러면 이렇게 1월은 2월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총? 당연히 12번 실행이 됩니다. 12번. 1월 들어가고 실행, 2월 들어가고 실행. 그러니까 포문은 거짓이라 하기보다는 요 요소값이 계속 다 출력되면 그 다음에 요소가 없으면 거짓으로 판단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